총 들고 와가지고 당장 나가라 이렇게 했어요. 응? 그러면서 그냥 모든 거 다 이제 열차 운행부터 포함해서 그걸 이제 통제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단이 됐는데, 여하튼 그때 그렇게 중단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계속 중단되고 있어요. 근데 여하튼 2007년하고 8년 그 사이 1년 동안 그래도 우리 열차가 서울역에서 출발해서 오전에 출발해서 개성까지 갔다가 이제 오후에 다시 서울역으로 돌아오는, 그걸 1년 정도 했다라는 거죠. 그게 이루어지도록 한 게 이제 제가 옆에 사진을 보면 이제 개성의 자남산 여관에서 그 사진이 이제 중간에 잘렸네. 그 북한하고 협상하는 그 사진입니다. 그래서 그때 2007년 7월 7일인데 그때 합의를 해서 이제 소위 경의선 열차가 달리도록 했다, 이제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이제 이게 여러 가지 이제 분단해서 통일로 가는 여러 가지 이제 분야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프로젝트가 있겠죠. 이제 그 중에 이제 하나를 했다라는 것을 그래도 좀 이제 말씀드릴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신냉전 구도라고 하면 제가 최근 한반도 정세를 이야기하면 이제 될 것 같아요. 자, 냉전 구도라는 거 아시죠? 이제 냉전, 이제 전쟁이잖아요. 전쟁인데 차가운 전쟁, 콜드워 아니 그게 냉전. 그 말은 뭐냐면 전쟁은 그냥 이렇게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하듯이 그게 전쟁이에요. 근데 이 콜드워는 우크라이나처럼 막 싸우지가 않고 그냥 여러 가지 무슨 뭐 다양한 정보전, 그 다음에 사이버전, 막 이렇게 막 힘겨루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막 군비 경쟁 막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경제 제재도 가하고 이런 게 이제 소위 말한 이제 냉전인 거죠. 그러니까 냉전인데 이제 신냉전 구도다. 그러면 기존의 냉전하고 이제 좀 뭔가 다른 거 아니냐. 그게 이제 지금의 한반도를 둘러싼 이제 소위 미중 간의 갈등, 그 다음에 미국과 러시아 간의 갈등, 뭐 이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그 80년대 이제 그때 그러니까 냉전이 처음으로 이제 시작된 거는 이제 우리가 45년 8월에 해방되면서 그때 이제 한반도를 38도선으로 분할 통치를 하면서 소련과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이제 서로가 이제 세력 다툼을 한 게 그때부터 이제 냉전이 시작된 거죠. 전쟁은 아니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80년대 말 90년 초에 이제 조금은 약화되다가 이제 지금 들어와서 이제 격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당시의 냉전과 비교해서 지금은 새로운 냉전이다. 근데 새로운 냉전이라는 것은 이제 뭐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다양하게 힘을 겨루는 이제 다양한 그러한 그 분야, 다양한 그런 그 수단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 그리고 이제 더욱더 이제 조금 더 이제 그 살펴서 이야기를 하면 이제 기존의 이제 냉전 구도 하에서는 이제 일종의 좀 투박하게 이제 싸웠고 이제 전쟁의 가능성은 그렇게 없었다, 낮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신냉전 구도는 투박하게 싸우는 게 아니라 아주 치밀하고 엄청난 파괴력. 그러니까 핵무기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엄청난 파괴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핵무기가 아니라 사이버전 같은 게 보면 정보화 시대의 사이버 완전히 먹통 만들어버리고 그냥 이상하게 만들어버리죠. 그러니까 정말 이게 실제로 전쟁이 났을 때는 엄청난 파괴력.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제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그러니까 기존의 옛날 냉전 구도 같은 경우는 그냥 부상만 입는 정도예요. 근데 이제 앞으로의 냉전 구도는 그게 아니라 부상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존재 자체가 사라질 정도로 그런 위험한 상황이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여튼 이제 그러한 신냉전 구도에서 이제 한반도 정세가 어떤 영향을 주느냐. 예를 들어서 신냉전 구도라고 하더라도 한반도 정세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 그러면 뭐 관계가 없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 신냉전 이제 구도가 이제 한반도에 기본적으로 냉전 구도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신냉전 구도도 영향을 주지만 이걸로 인해서 남북 관계가 더욱더 어려운 상황으로 갔다라고는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 한번 이제 짤막하게 이야기를 하죠. 자 엄청나게 지금 이제 무기가 개발됐어요.
그러면 중국이나 러시아 입장에서 봐서 이 북한이라 한반도에서 북한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이 기껏 해봐야 이제 신의지에서 개성까지 하면 그게 한 300km도 좀 안 된단 말이죠. 그 짧은 지역이 300km면 그냥 뭐 대륙간 미사일이 아니라 그냥 미사일로 쏴도 충분히 가능한데 이 300km 정도 이제 떨어져서 있다라고 해서 중국이 안보에 대해서 이제 안심이다. 러시아가 안심이다. 그럴까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죠. 중국이 턱 밑에 그냥, 소위 이제 미국 세력이 오면 그걸 용인하겠느냐. 그건 옛날 생각이죠. 그러니까 과거의 냉전구도, 막 소위 말해서 전쟁을 한다 그러면 막 탱크 몰고 가서 하는 전쟁은 되겠죠. 한 300km 정도면 오는 동안은 이제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이에 이제 소위 준비했다가 이제 대응하면 되니까. 그렇지만 지금은 그거 아니잖아요. 300km 이게 버튼 누르는 순간 한 이제 수분 내에, 한 10분 내에 끝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한 300km 정도 되는 완충 구역이 있어야만 뭐 중국이나 러시아가 그걸 안심할 것이다. 라는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은 제가 보니까 현실성이 없다. 그러면 그런 신냉전 구도라고 하더라도 이제 남북 관계에서 우리 주도로 그리고 이제 북한이 그런 걸 이제 우리에게 협력이 온다면 충분히 이제 소위 변화의 가능성이 있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제 그 한 베테랑 관계쯤 변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그렇다면 이제 안보적 차원에서는 이제 북한이 이제 그리고 그 소위 우리 체제로 변화한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가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단 말이죠. 러시아 입장에서야 뭐 저기 모스크바가 거의 유럽 아니에요. 지금 이번에 갔던 게 한 2,000km 갔고 그 다음에 이제 푸틴이 한 4,000km를 날아온 거니까. 그러니까 이쪽에서 그렇다고 해서 이제 한 200km 좀 소위 자유우방 세력이 이제 전진했다라고 해서 러시아가 갑자기 그냥 이거 큰일 났네? 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중국이나 러시아는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안보 차원의 문제는 없는데 경제적 차원에서 보면 이 한반도 동북아 정세가 매우 이제 자신들한테 유리한 이제 상황이 군사적인 것보다는 경제적인 게 이제 자신들한테 유리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한 70% 정도를 가스라든지 이걸 이제 뭐 팔아서 경제를 지탱하는데 한국과 일본, 그 다음에 중국의 이제 소위 동해 지역에 그쪽에 이제 소위 이제 가장 많은 이제 그 수요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배를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이제 소위 유럽 쪽에 이렇게 가스관 하듯이 이제 가스관을 이제 육로로 하면은 엄청나게 이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전쟁보다는 이런 식으로 해서 돈 벌으면 좋은 거예요. 네. 또 중국은 말은 또 1대1로죠. 중국에서는 이제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뭐 한국에 대해서 이제 남북한이 잘 이제 뭐 되는 것도 있지만 중국은 기본적으로 이 태평양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이 한반도 지역을 활용할 필요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 동북 삼성은 이제 중국의 경우는 이제 다양한 민족들이 구성된 이제 국가네요. 그러니까 이제 뭐 중앙 정부가 통제하는 것도 이제 있지만 지방 정부가 이제 자치권을 행사하는데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열악한 지역이 동북 삼성 지역이에요. 근데 동북 삼성의 경우는 이제 거의 이제 지금 중앙 정부보다는 각 그 지방 정부에 자치적으로 하는 거니까 이 동북 삼성이 경제적으로 성장을 하려면 결국은 이제 북한 이 한반도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연결돼야 돼. 자기들이 그건 뭐 동북 공정론에서 그 위기감도 느끼지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리고 또 소위 시진핑이 이야기하는 1대1로의 동쪽 끝은 또 한반도고 이렇게 해야지 이제 이제 태평양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중국에게 있어서는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이 한반도가 뭔가 좀 우호적으로 바뀌면 결코 그걸 뭐 싫다라고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러시아도 그러니까 안보라는 걸 생각한다면 이제 아까 중국과 러시아가 그렇다는 거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뭔가 좀 이제 부드러운 환경으로 변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신냉전 구도라고 하더라도 남북이 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북한은 2019년 2월에 하노이 미북회담 결렬 이후에